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노건호입니다. 이번 PYSR 발표에서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사전 학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시도를 했던 다음의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페이퍼 리뷰 형태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제일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본 논문에서 연구를 전개한 모티베이션과 그 전반적인 오버뷰입니다. 제일 먼저 모티베이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목을 보면서 제가 본 연구가 어떤 그래프 구조에서 사전 학습을 시도해 본 연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NLP나 비전 등 다양한 태스크에서 사전 학습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그래프 연구에서는 그러한 프레임워크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 지적하기로는 현재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연구들에서는 사실 해당 논문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태스크 혹은 특정한 데이터셋에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범용적인 그래프 스트럭처를 학습하는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범용적인 그래프 스트럭처를 사전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해보자 라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바는 그래프 컨트라스티브 코딩,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이름이기도 한 GCC인데요. 본 제안은 결국에는 이제 NLP나 비전 태스크에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어떠한 사전 학습을 수행한 것을 그대로 모사하여서 그래프에서 컨트라스티브 코딩,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어떤 일반적인 그래프의 구조적인 정보를 학습해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티베이션과 하고자 하는 바는 되게 클리어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실 그래프 자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본 논문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프가 어떤 것이고 어떤 노테이션으로 표현되는지 다 알고 계실 테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표 같은 경우는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다른 두 세미나 영상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관심 있으신 분은 다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그래프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래프는 결국 어떠한 노드, 여기 그림에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는 어떠한 노드와 그 노드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화살표, 엣지로 구성된 어떠한 스트럭처를 의미를 하고요. 이때 이러한 그래프 구조를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프는 G라고 표현을 하고 그때 포함되어 있는 노드, 버텍스를 V, 그 사이를 연결하는 엣지를 E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연결 관계, 엣지를 다음과 같은 인접 행렬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에 보시는 것과 같이 총 노드가 4개가 있어서 각각의 노드 인덱스가 1, 2, 3, 4라고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인접 행렬을 보는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렬에서 관계를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1, 2, 3, 4, 1, 2, 3, 4 해서 2번이 1번과 연결되어 있다. 우측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인접 행렬과 행렬을 통해서 그래프 구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때는 이런 식으로 단순히 연결되어 있다 아니다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의 어떤 강도, 웨이트가 주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1, 0이 아니라 값을 가지고 있는 인접 행렬로도 표현하고는 합니다. 현재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그래프 구조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의 방향이 있어서 2번에서 1번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1번에선 2번으로 연결이 안 돼서 실제로 인접 행렬에서도 그러한 관계가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엣지, 관계에 대해서 방향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다이렉티드 그래프라고 말하고 이러한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1번과 2번이 관계가 있다 식의 양방향 관계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추가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디그리 매트릭스인데요. 여기서 어떠한 노드는 사실 여기 보면 중앙에 위치한 2번 노드는 더 다양한 노드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노드가 없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사실 어떠한 특정한 노드가 이 전체 그래프 안에서 조금 더 큰 중요도나 아니면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디그리로, 여기서는 결국에 특정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얼만큼 연결되어 있는지의 강도를 표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래프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 다음으론 본 논문에서도 결국 목표로 하고자 하는 바인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사실 그래프 구조, 네트워크 스트럭처라는 건 사실 인공지능보다 더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요. 이러한 그래프 구조가 인공지능과 만나서 수행이 되는 것이 결국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단순히 어떤 그래프를 방금 보여드린 행렬 수준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구성하는 노드, 엣지 혹은 그래프 전체를 우리가 일반적인 딥러닝에서 많이 이미지나 텍스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이 그래프 구조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를 위한 학습을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 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국 그래프를 구성하는 노드 엣지 혹은 그래프 전체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도 노드 임베딩을 학습하는 과정이 있고, 엣지 임베딩을 학습하는 과정, 그래프 임베딩을 학습하는 과정, 세 가지 분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분류는 각각 활용도나 용도에 따라서 선택돼서 사용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드 임베딩을 기준으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노드 임베딩을 학습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래프 상에서 각각의 노드를 적당한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 존재하도록 벡터를 가해준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그래프 상에서 이웃한 혹은 가까이 있는 노드들이 임베딩 공간에서도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가까이 있는 애들은 임베딩 스페이스 상에도 가까이 있겠다. 결국 이것은 원래 그래프 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인 그래프 특정한 노드의 이웃 노드들의 정보를 잘 담고 있도록 어떤 특정한 벡터로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그래프 노드 임베딩을 학습하는 방법엔 사실 다양한 것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이고 딥러닝 측면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방법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고 일반적으로 GNN이라고 하는 다음의 방법입니다. 결국 GNN의 핵심을 정말 가볍게 요약해 보자면, 이제 이웃하는 노드들의 정보를 결합해서 중심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업데이트 하는데 본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웃하는 노드들의 정보를 결합해서 중앙의 노드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메시지 패싱이라고 하고, 다음에 보이는 이러한 수식에 맞춰서 수행이 되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본 과정을 조금만 더 가볍게 뜯어보면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애그리게이트와 컴바인입니다. 애그리게이트는 단순하게 수식을 보셔도 알 수 있다시피 특정한 타겟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이웃 노드들의 정보를 받아와서 통합하는 단계이고, 컴바인 같은 경우는 이웃으로부터 받아온 정보와 본인의 이전 시점 정보를 함께 합쳐서 다음 시점으로 레프레젠테이션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요 어그리게이트와 컴바인, 이 두 과정의 수식이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다양한 GNN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는 우측과 같은 식이 사용이 되고, 또 이후에 본 발표의 주제 논문에서 사용하는 GIN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서브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사실 너무 쉬운 이야기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결국 전체 그래프에서 일부만 뽑아서 만들어진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굳이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아래쪽에 있는 어떤 방법론 때문인데요. 이러한 서브 그래프를 뽑는 것이 사실 다양한 그래프 연구에서 중요하게 활용이 되는데, 그렇게 그렇게 서브 그래프를 뽑는 방법에도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랜덤 워크라는 방법을 응용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 랜덤 워크라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딥러닝 기반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어떤 통계학이나 물리학 쪽에서 다루는 어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중에 하나로 어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시작점으로부터 되게 다양한 확률에 따라서 랜덤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경로를 의미합니다. 결국에 이러한 랜덤 워크로 서브 그래프를 뽑는 과정은 특정한 시작 노드로부터 정해진 어떠한 단계만큼 랜덤으로 이동을 확률에 따라 하게 되고, 그때 지나갔던 패스들을 서브 그래프로 선택하는 것이 대표적인 랜덤 워크 서브 그래프 추출 방식입니다.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고, 본격적으로 본 논문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GCC의 전체 과정을 요약한 그림입니다. 모티베이션이 클리어했던 만큼 과정도 매우 간단한데요. 목적을 다시 요약하자면 그래프의 일반적인 구조를 사전에 학습하여 다른 그래프 데이터셋에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활용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림을 자세히 보셔도 사전 학습을 수행하는 그래프 데이터셋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과정 또한 그래프로 대상이 변경되었을 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NLP나 비전 태스크에서 사전 학습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프리트레이닝 후 파인 튜닝하는 과정으로 아주 익숙한 과정입니다. 결국 본 논문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점은 어떻게 일련의 과정들을 그래프를 위한 것으로 변형했는가입니다. 또한 좀 전에 백그라운드에서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결국에 그래프 인코더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최종 학습 대상인 그래프의 노드를 어떻게 인코딩하도록 구성을 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요 버트라고 넣어놓은 것은 사전 학습을 통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활용하는 걸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인데, 버트에서도 위쪽에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위한 다양한 레이어를 붙이지만 버트 인코더는 사전 학습된 걸 계속 쓴다는 것을 이렇게 그래프에서도 그래프 인코더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넣어놓은 그림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본 논문에서 그래프 구조를 사전 학습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위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였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본 그래프 사전 학습에서 결국에 사전에 학습하고자 하는 대상은 그래프의 다른 무엇도 아닌 그래프의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입니다. 어떤 그래프의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적인 정보를 사전에 학습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구성을 한다는 것은 결국 유사한 그래프 구조를 가진 인스턴스들은 포지티브 페어로, 또 다른 구조를 가진 인스턴스들은 네거티브 페어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결국에 또 이제 리서치 퀘스천을 우리가 무엇을 설명해야 되는가, 무엇을 정의해야 되는가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결론이 나게 되는데, 첫 번째, 결국에 위 목적을 위한 적절한 인스턴스는 그래프로부터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포지티브, 네거티브 샘플을 구성하는 이 인스턴스들이 그래서 뭔가 노드인가 엣지인가 아니면 뭔가를 정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그런 인스턴스들이 결정이 되었을 때 실제로 포지티브, 네거티브 샘플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학습해야 되는 대상들이 다 결정이 된다면 인코더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제일 먼저 어떤 좀 기본적인 세팅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래프는 방향성이 없는 언다이렉티드 그래프 상황이고, 다양한 GNN 모델들에서 인풋 피처나 각 노드의 어트리뷰트들을 받기도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인풋들은 전혀 없이 어떤 스트럭처럴 레프레젠테이션만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어떠한 로스 같은 경우는 다음에 보이는 사전 선행 연구에서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어떤 딕셔너리 룩업의 관점에서 쿼리 Q와 K가 있다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제 포지티브 페어, 쿼리와 동일한 키는 이제 비슷하도록, 쿼리와 다른 키는 멀어지도록, 이런 다음에 일반적인 로스를 통해서 학습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템퍼러처라고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 템퍼러처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쿼리와 키는 노드들 각각에 대해서 요 그래프 인코더를 통해서 임베딩을 얻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장표부터 본격적으로 리서치 퀘스천에 대해서 해석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적절한 인스턴스를 그래프로부터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브 그래프를 인스턴스로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서 활용하는 단일 노드를 사용하지 않고 어떠한 서브 그래프를 우리의 어떤 학습의 대상, 인스턴스로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련의 사전 학습을 통해서 구조적인 정보를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단일 노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에 있는 노드들과의 연결 관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방법론에서는 로컬한 구조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서브 그래프를 인스턴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서브 그래프를 뽑는 방법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본 방법론에서는 아래에 보이는 R에고 네트워크라는 것을 통해서 서브 그래프를 추출하였습니다. R에고 네트워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R만큼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노드들을 이제 이웃으로 해서 서브 그래프를 추출하는 방식인데요. 그림을 예시로 들어보면 하나의 중심 노드가 있을 때 이 노드로부터 만약에 shortest pass가 1인 노드들을 고른다고 하면 여기 첫 번째 안쪽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작은 서브 그래프가 추출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R이 2라면 바깥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바깥쪽에 있는 점선처럼 최대 도달 거리가 2인 노드들로 이제 서브 그래프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학습의 대상이 되는 인스턴스들을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위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페어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NLP나 비전 태스크에서 이제 사전 학습하는 것을 그대로 차용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서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비전 태스크에서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동일 추처로부터 어그멘테이션 된 샘플들은 포지티브로, 다른 샘플로부터 어그멘트된 샘플은 네거티브로 설정하는 그러한 방법론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동일 출처로부터 어그멘트 되면 어떤 동일한 어떤 구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서브 그래프다라는 가정으로 수행이 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과정은 아래 보이는 세 가지 스텝을 통해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RWR, 그 다음 서브그래프 인덕션, 마지막으로 어나니미제이션, 어떤 익명화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수행되는 과정이 랜덤 워크 with 리스타트, 제가 아까 백그라운드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랜덤 워크 방식인데요. 제가 랜덤 워크가 그래프 방법론에서 서브 그래프를 뽑는데 많이 활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랜덤 워크가 사용되는 방식은 어그멘테이션을 위한 샘플링 방식인데요. 방금 전에도 이제 저희가 서브 그래프를 뽑아서 인스턴스로 결정을 하였지만 해당 서브 그래프 안에서 또 샘플링을 하는 과정을 요 랜덤 워크 방법론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포지티브 페어를 위한 어그멘테이션 과정인 건데 서브 그래프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해당 서브 그래프 안에서 특정 동일한 시작 노드를 기준으로 랜덤 워크를 수행하고 그 랜덤 워크 결과 지나갔던 노드들을 가지고 또 새로운 서브 그래프, 또 다른 이제 서브 그래프를 추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브 그래프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RWR을 거친 후 방문한 노드들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서브 그래프 인덕션으로 방금 전에 이제 RWR에서 방문한 노드들로 이루어진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새로운 서브 그래프를 또 샘플링하는 것으로 이제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서 과정이 두 번씩 수행이 돼서 하나의 서브 그래프 인스턴스에 대해서 두 번 수행된 동일한 서브 그래프로부터 샘플링된 또 다른 서브 그래프 요 빨간색으로 된 요 두 개는 이제 포지티브 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파란색처럼 다른 서브 그래프 인스턴스로부터 어그멘트된 요 파란색은 이 첫 번째 쿼리라고 나와 있는 첫 번째 이제 쿼리 그래프와는 네거티브 페어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익명화 과정이 있는데
요 익명화 과정은 사실 요 포지티브 페어가 되는 요 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동일한 인스턴스로부터 추출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코드상으로 추출을 하게 되면 각각의 노드들이 동일한 인덱스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떠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구조적인 정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드 인덱스로부터 구조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포지티브 페어가 결정이 되게 되면 각각의 노드들에 대해서 순서를 셔플해주는 방식으로 어떤 익명화 과정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위해서 모든 샘플까지 다 준비가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코더를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사실 본 논문에서 이제 설명을 하기로는 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한 사전학습 과정 자체, 요 프레임워크 자체가 중요한 거지 사실 구체적으로 그래프 인코더를 GNN 구조 중 어떤 것을 사용해도 강건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본 논문이 게재되었던 당시 소타 성능을 보이고 있었던 GIN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GNN 모델들은 인풋 피처나 어트리뷰트를 추가적으로 받는다고 가정하고 있는데요. 본 논문 GCC에서는 이러한 인풋들을 받지 않고 단순히 어떤 구조적인 정보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대체해주기 위해서 어떤 저희가 NLP, 트랜스포머 포지셔널 인코딩에서 영감을 받은 제너럴라이즈드 포지셔널 인베딩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제너럴라이즈드 포지셔널 인베딩이 뭐냐면 사실 정말 NLP에서 사용하는 포지셔널 인베딩과 동일하게 어떤 모델이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도 모델의 각 토큰들이 인풋된 다음에 결국 어떤 위치적인 정보가 소멸되고 어텐션 과정이 일어나니까 그 어떤 위치적인 순서 정보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초의 그래프의 어떤 구조적인 정보를 이제 어떤 위치, 포지셔널 정보로 이제 추가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하는데 그래프의 인접 행렬 A와 디그리 행렬 D에 대해서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수행을 하고 그때 얻을 수 있는 탑 아이겐 벡터를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포지셔널 인베딩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GIN을 통과한 노드 레프레젠테이션과 제너럴라이즈드 포지셔널 인베딩을 더한 것이 각 노드의 인베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체적인 트레이닝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얻게 된 각각의 쿼리 그리고 그 쿼리에 대한 포지티브 또 다른 인스턴스로부터 나타난 네거티브 페어들에 대해서 이제 인베딩을 전부 얻게 되었고 그러한 인베딩들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통해서 학습이 수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이 수행되게 되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체 프레임워크를 따라 파인 튜닝이 수행이 되게 되는데 논문에서는 이제 노드 수준의 노드 클래시피케이션과 그래프 수준의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트레이닝 디테일에 대해서는 사실 요 그래프들을 계산을 하는 게 사실 계산 복잡도가 높아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두 가지 접근을 말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은 논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과 가볍게 말씀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결과 장표는 또 추가적인 실험이 있지만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한 장으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결국에 이 실험의 세팅을 이제 가볍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페이스북 소셜 그래프와 DBLP 코어서 그래프 이 두 그래프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을 수행을 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그래프 구조의 어떤 일반적인 구조적 정보를 학습을 한 다음에 별도의 그래프 데이터셋에 대해서 파인 튜닝 한 후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도 있고 우측에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성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 실제로 실험 결과를 뽑아낸 데이터셋은 사전 학습했던 데이터들과 전혀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전체 결과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당시의 소타 모델들과 비교를 한 건데 이 위쪽 이 GCC라고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논문 방법론 이외에는 결국 이 방법론들은 해당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스크래치부터 학습한 성능을 리포팅한 거고 요 GCC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해당 데이터는 파인 튜닝만 한 후에 성능을 리포팅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이제 당시의 소타 모델들에 비해서 뭐 일부는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컴패티브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검증을 한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쳐놓은 부분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문에서 사용한 GNN 구조인 GIN이 해당 시점에 소타인 모델이었기 때문에 사실 논문에서도 이제 이러한 높은 컴패티브한 성능이 본인들의 방법론 때문인지 GIN의 어떤 높은 성능 때문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네모친 GCC 랜덤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설명했던 GCC의 구조를 동일하게 모델을 구성하였지만 사전학습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랜덤 이니셜라이즈 된 상태에서 이 데이터들로 파인 튜닝만 100%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GIN의 효과만으로 스크래치부터 학습한 상황을 모사한 것으로 이 GIN 랜덤에 비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성능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컴패티브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어떠한 사전학습 구조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이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컨클루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클루전으로는 컨트리뷰션만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본 논문에서 GNN을 위한 사전학습 태스크의 문제를 정의하였고요. 두 번째로 그러한 정의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구조적인 정보를 피킹해서 해당 정보를 사전학습하기 위한 서브그래프 디스크리미네이션 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사전 학습 이후 아웃 오브 도메인 데이터셋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였고, 그 결과 해당 데이터셋에 대해서 스크래치부터 학습한 모델들 대비 경쟁력 있는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 완료되었고요.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